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치에 대한 진실만 전하는 채널입니다. 자, 미국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치러지는 조지아주 연방 상원 선거 결선 투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뭐 사실상 민주당 내 뭐 최고 인기 스타라고 할 수 있죠. 버락 오바마. 저도 한땐 지지했지만 지금은 대단히 이제 부패한 정치 인물이라고 봅니다. 뭐 트럼프 캠페인 스파이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해서 민주당 라파엘 워낙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에도 조지아를 방문해서 워낙 후보 캠페인에 합류했었습니다. 오바마가 이제 그 민주당 다수당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50대 50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49대 50이죠. 지금 공화당이 49, 민주당이 50입니다. 우라늄원 스캔들, 국세청 스캔들, 스캔들. 오바마만큼 스캔들 많았던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욕타 와포 CNN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면은 그런 스캔들을 잘 모르죠. 벵가지 사태도 그렇고.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또 드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오바마. 그죠? 근데 이제 오바마 저희들이 이제 인정하는 건 최초의 흑인 대통령. 어머니가 백인, 아버지가 흑인이었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거는 뭐 엄청난 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지난달 유세에서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인 워녹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후보인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 자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오바마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셜 워커는 훌륭한 NFL 선수였다. NFL은 내셔널 풋볼 리그죠. 프로풋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그가 경제와 외교 안보 이런 핵심 사안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토론 때 기대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허셜 워커가. 사실 워낙보다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허셜 워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중간선거 지난 11월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워낙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등에업은 허셜 워커에게 0.9%포인트가량 앞섰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3의 후보가 그때 출마를 했거든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서 이제 12월 6일에 결선이 치러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주당은 이미 상원 100석 중에 50석을 확보했습니다. 상원의장 카말라 해리스가 있어서 이미 다수당은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논란이 됐던 게 민주당 내에서 이제 말썽이 됐던 게 조 맨신 뭐 그다음에 크리스틴 시네마 이 두 명의 상원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수당 확실하게 잡자. 그래서 조지아 승리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올해 상원 선거에서 기대 이하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기 투표, 우편 투표를 별로 안 해서 진 거라고 봐요, 저는. 기대 이하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일단은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의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년 뒤에는 이제 그 상원 민주당이 한 27개 의석 방어한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년 뒤에는 아마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편 투표하고 조기 투표를 활발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 민주당이 그 우편 투표를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공화당도 이제 조지아주 결선 투표 선거 운동을 지원을 위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포함해서 테드 크루즈 그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그다음에 린지 그레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 그다음 잭 케네디 상원의원을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The Guardian에 나온 건데요. Gen Z helped stop the red wave in the midterms. 중간 선거에서 Z세대가 민주당 승리를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 쓰나미, 레드 웨이브를 막았다는 겁니다.
The right wing views young people as a threat, and that i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우파 진영에서는 젊은 사람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점검할 필요가 있죠. 패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 young women in particular. 72%, 18세에서 29세 사이 72%의 여성이 누굴 찍었느냐? 공화당 찍었을까요? 아니에요. 민주당. 확실히 마케팅 그리고 어필 능력에 어필에서 떨어집니다. 공화당이. 뭔가 낙후하다는 느낌 주는 거예요. 공화당이. 진보 진영은 뭔가 쿨하다. 민주당은 뭔가 쿨하다. 이런 느낌을 최소한 젊은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구조사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45세 이상 성인들에서는 민주당이 7%포인트, 최소 70%포인트 차로 졌고 공화당한테 밀렸고 65세 이상에서는 12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예. 그리고 브라운스톤 연구소의 그 펠로우 연구원 제프리 터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They will lock you down. 또 팬데믹을 앞세워서 락다운 할 거다. 지금 최근에 뭐 LA 이런 뭐 강성진보 지역에서는 또 트리플 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예, 락다운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짐 보이고 있고요. 연방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보면은 2024년 1월 8일까지 해외에서 백신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국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 중에 이렇게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별로 커버 안 했거든요, 이 뉴스를. This means that no person who has managed to refuse a shot is allowed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for any reason.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이유에도 미국 입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경우. 전 세계 인구 30%나 됩니다. 미접종자 해외에서.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비상사태도 90일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자, 에픽타임즈에 나오는데요. 예, 마크 바워린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The Youth Problem. 젊은이 문제가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 젠지, Z세대가 2대1 비율로 민주당원들 찍었다. 저는 이 1 나왔다는 것 자체도 오히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18세에서 29세 그룹 63%가 민주당원 찍었다. 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30세에서 44세 그룹은 51% 절반 이상이 민주당 찍었다. 자, 이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아주 빅뉴스인데요. 예, 월트 디즈니사가 밥 아이걸을 다시 CEO로 영입했습니다. 예, 밥 아이걸 책은 저도 읽었는데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다시 복귀한 겁니다. 그리고 밥 체이팩이 아웃이 됐어요. 둘이 싸웠었죠. 그래서 오늘 주식이 뭐 10%포인트까지 급등했다가 6.4%포인트 올랐나요, 오늘? 6.4% 오른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밥 아이걸 때 이제 마블 사고, 그 다음에 조지 루카스로부터 루카스 필름 사고, 예, 마구 사들였죠. 그래서 뭐 어벤져스 시리즈 대박 났고, 뭐 마블 영화가 이제 거의 흥행 보증 수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아이언맨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뭐 스파이더맨이 히트치긴 했지만 마블 시리 뭐 영화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공전의 히트를 칠 거라고는 예상한 사람이 드물었어요, 사실. 근데 밥 아이걸가 훌륭한 리더십을 선보여서 디즈니를 일으켰죠. 근데 밥 체이팩 체제로 들어간 이후로 별로 흥행작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예전보다. 자, 이제 애리조나주에서는 캐리 레이크 공화당 후보가 여전히 승복을 하지 않고 자신이 승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리조나 검찰총장이 조사하겠다고 그래요. 선거 그 이상하다고. 특히 메리코파 카운티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기기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투표기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과연 승부가 뒤바뀔지는 의문이에요. 자, 게이트웨이 펀드인데요. 사실 그 빅뉴스죠. 예, G20 리더들이
글로벌 패스포트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예, 글로벌 여권을요. 네, 그리고 이건 한인 소식인데요. 예, LA 다운타운 쇼핑몰에서 노숙자 흉기 난동에 피습을 당한 한국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 아이를 보호하려다 부상을 입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앞서 지난 15일 한국 항공사 소속 승무원 A씨가 LA 다운타운 쇼핑몰 내 대형마트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해서 중상을 입었죠. 그래서 A씨와 함께 9살 소년도 같은 남성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승무원의 긴급 수송을 도운 외상 전문 간호사 B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 상황은 보도된 내용과 많이 다르다. 아이가 다친 다음 A씨도 다친 각기 다른 피해자로 알려졌지만 A씨는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변을 당한 거다. 누군가를 보호하려다 생긴 상처가 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흉기로 위협당하던 소년이 도망치자 A씨가 아이를 감싸 안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등과 옆구리, 가슴 위쪽 등 5군데 이상을 찔렸다는 게 B씨 설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씨는 젊은데도 침착하고 용감해서 놀랐다.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도 본인은 괜찮으니 다친 다른 사람들을 먼저 구하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12년 근무하며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한 환자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자, 미친 기후변화 어젠다입니다. 자, Canadian Bank launches credit card that tracks carbon footprint. 캐나다 은행이 탄소 발자국 추적하는 크레딧 카드 출범했다는 겁니다.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carbon footprint라는 말도 잘 몰라요. 대다수 한국 한인이. carbon footprint는 그러니까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개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인을 다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스파이 행위를 하겠다는 거고 사찰 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이 미쳐갑니다. 자, 제가 오바마 설명하면서 국세청 스캔들 얘기했죠. 국세청 스캔들. 이번에 트럼프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특검. 바이든 정부가 임명한 특검. 잭 스미스가 국세청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짐 조던 연방하원의원, 정의파 의원이죠.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때 국세청이 오바마 정부 때 국세청이 보수 단체들을 탄압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게 이제 밋 롬니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죠. 뭐 어쨌든 그때 밋 롬니가 진 덕분에 트럼프가 나오긴 했지만 전화위복이 됐죠. 자, 짐 조던 연방 하원 의원이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 특검은. 이렇게 얘기했죠. He asked rhetorically. Guess who was a lead person at the Justice Department looking for ways to target and prosecute the very people looking into who Lois Lerner went after? Jack Smith, the guy Merrick Garland just named as special counsel to go after President Trump. 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감이고 정의파 인물입니다. 짐 조던 연방 하원 의원 한번 유튜브로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연방 하원 의원 435명이 다 이분 같으면은 정말 깨끗한 세상이 올 거라고 봐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자면 오바마가 2013년 5월 15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로 무리를 빚은 책임을 물어서 국세청에서 25년간 일했던 스티븐 밀러를 국세청장 대행직에서 그 사표를 이제 수리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2012년 대선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 가족에 대해서도 표적 조사를 벌였다는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아주 굉장히 이제 건전한 그런 운동이었는데 티파티 운동.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거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 헌법을 중시하자 뭐 그런 움직임이에요. 티파티 운동이 절정기였을 때 표적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국세청이 당시 27개월 동안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면세 신청을 하나도 승인 안 해주고 진보단체는 무더기로 승인해줘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을 족쇄를 채웠다 이런 의심을 받았죠. 그래서 당시 보수단체들 중에서 예를 들면 We the People, 뭐 우리 국민들, 그리고 Take Back the Country, 나라를 되찾자, 뭐 이런 보수적 정치성을 띤 이름을 가진 단체와 티파티 또는 Patriots, 애국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체들로부터의 자격 신청에 대한 검색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단체들을 탄압했다는 거죠. 이게 오바마 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이 작업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더 정밀한 검토를 위해서 IRS 전문가 집단인 특별부서로 넘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런 절차를 거쳐 세금 면제 자격을 신청한 298개 보수단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단체 중 72개 단체는 티파티, 그 13개 단체는 Patriots, 그 11개 단체는 뭐 9, 12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보수적인 그룹, 그 단체 회원들, 단체 기부한 사람, 공개 문서, 그 단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보수단체에 대한 조사와 달리 국세청은 지금까지 보수적이지 않은 단체, 그러니까 진보단체에 대해서 그런 조사와 같은 그런 동일한 수준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이스 러너라는 국장이 문제였죠. 결국 국세청에서 세금 면세 부문을 총괄하는 로이스 러너 국장이 공개적으로 국세청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세청 스캔들 잘 모르고 계셨죠? 로이스 러너가 알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상. 저는 로이스 러너 관련된 그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바로 잭 스미스였다는 얘기예요. 보수 진영 탄압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는 것. 보수 진영 기소하려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은 그때 그 IRS 스캔들 때, 국세청 스캔들 때 정부 조직의 제한 확장, 헌법과 권리장전에 대한 교육, 사회 경제개혁, 운동이 포함된 정치활동 조직, 정부의 부채와 지출 및 세금, 미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이런 단체 이름 얘기한 겁니다. 이런 단체들도 검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로이스 러너 국장 사실상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2011년 6월에서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 스토리를 누가 설명을 굉장히 잘했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킴벌리 스트래슬 칼럼니스트가 여기에 대한 그 책을 썼습니다. 책 한 권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인티미데이션 게임이라고 그 책을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공포 주기 게임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협박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이스 러너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께서 로이스 러너라는 사람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는 하지만 진보 진영은 거의 이런 건 아예 모르고 보수 진영에서도 조차 한국 한인 분들, 미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적인 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로이스 러너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2012년 봄에 이르러서 의회에서 공화당이 예고한 바와 같이 많은 보수 단체가 국세청이 그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진영이 이제 국세청이 왜 티파티 상대로 조사하냐, 왜 보수 단체 타겟으로 이렇게 조사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의회 청문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국세청 스캔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석의 진정,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죠.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